네, 이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중앙당에서 지방당으로 일정 이상의 자금을 대준다라는 발언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있어 몇 가지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앙당이 자금이 많이 존재하고 커다란 중앙당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앙당에서 모든 각 지역구에 구시군당을 운영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앙당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시군당의 경우 사무실 설치에 발생하는 비용, 물적 비용과 그리고 그 안에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 만약 이거를 허용하게 된다면 주요 정당이 아닌 작은 군소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금 비용 문제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정치적 역량이나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좀 더 쇠퇴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템 사용하겠습니다. 무인도죠? 무인도 아이템 상대 팀에게 금지어를 부여하여 특정 단어 사용 시 무인도의 1분 간 보낼 수 있다. 상대 팀에게 금지어를 부여해서 특정 단어를 사용을 하면 무인도를 1분간 보내는 거라서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이템을 지금 사용을 해줬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편하신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시는 걸로. 광희님 나가시면은 발언 시간이 없으셔서 좀 어차피 받는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현재 각 정당마다 일정 퍼센테이지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섭 단체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비교섭 단체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조금 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해외 사례를 보면 외국의 경우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을 위해 선거구 단위뿐 아니라 그 이하의 지역 단위에서도 정당 조직을 두고 있으며 상근 직원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이며 과거 우리의 지구당 조직과 달리 위원장의 권한이나 역할이 약하고 적은 운영비로 유지되며 민주적인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협의회는 안 되고 왜 시구군당은 되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구시군당을 설치한다면 보다 해당 국민들의 직접적이고 삶에 밀접한 정책들을 연관시켜서 그들이 실감할 수 있는 바를 엄연히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협의회는 사실 상대적으로 생소한 개념입니다. 이에 비해서 구시군당을 설치한다면 보다 직접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에도 보조금을 주면 된다. 근데 이제 보조금을 국가에서 지원할 경우 이걸 다른 데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이 있을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외국은 운영비가 적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과 같은 인건비가 다를 수도 있고 사무실 비용과 같은 부동산 가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 낮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운영해서 낮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이고 과거 지구당의 사례를 보면은 수도권은 그 당시 월 최소 1,000만 원, 지방은 3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었다는 걸 감안했을 때 높은 당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조금 덧붙이자면 말씀하셨던 구시군당 설치를 통해서 지역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거대 정당의 당원들이 국민을 의식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일을 잘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구시군당의 설치 목적인 미니 수련보다는 선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민의라는 목적을 위해서 구시군당 설치라는 어떤 수단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행동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앞선 토론에서 공격을 받았던 걸 리버스 토론에서 네. 그대로 지금 재현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갚아주면서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무인도를 보내지 못하고 종이 딱 올렸을 때 그때 마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무인도 단어를 원래는 투명성으로 하려던 게 아니라 다른 단어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단어를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건 있어요. 투명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셔서 조금 긴장감이 떨어지긴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2라운드가 빨리 끝나는 것 같다는 체감이 있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무인도라는 아이템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라운드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는데 쟁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투명성이 아닌가 생각해서 2라운드에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원래 쓰려고 했던 단어가 뭐였죠? 원래 쓰려고 했던 단어는 정당입니다. 고르면서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조금 치사한 것 같다. 네, 이번 무인도 이 아이템이 좀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이번에 금지어는 투명성이었거든요. 네, 네 선수가 계속해서 이 회계의 투명성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금지어로 투명성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걸릴 줄은 몰랐는데 이건 좀 사실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리버스로 입장을 바꿔오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좀 찬성 측에서 저도 말을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리버스다 보니까 제가 앞서 반대 입장에서 말한 것들이 뭔가 좀 자꾸 오버랩 되면서 모순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되게 말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논리를 그대로 제가 반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대해서 좀 구성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이 논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 논리에 대해서는 다른스럽게 반응을 하면은 조금 더 정말 절충된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찬성을 이야기하다가 반대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가 말했던 거에 모순되지 않으면서 좀 더 나아간 발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기대했던 만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리버스 토론까지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이 반대에 놓여서 서로 간의 생각을 한 번씩 교류해보는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바로 합의 토론 시간인데요. 자, 어떻게 토론을 이어갈지 함께 보시죠. 3라운드 이제 합의 토론인데 합의가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합의는 의견을 이제 서로 조화를 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는 아직 청년이고 많이 배우지 못한 단계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실제 실무적인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의 시도가 발판이 되어서 조금 더 나은 정책, 조금 더 민주적인 문화가 성립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도 1라운드, 2라운드 이제 각 팀에서 말한 논의들을 잘 추합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토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찬반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말해야 되는 요소가 뚜렷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은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요소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좀 핵심어 두 개를 뽑아보면은 첫째가 사당화 문제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유급 사무원을 이제 국가 보조금으로 이제 둔다. 근데 이 유급 사무원도 지구당에 수장이 뽑는다, 지구당 위원장이 뽑는다가 아닌 각 군 또는 각 시에서 이 유급 사무원을 지정한다거나 또는 선관위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 유급 사무원을 뽑는다면은 요건 이제 사당화의 문제 그리고 좀 비용적인 측면도 약간은 좀 완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았던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정책의 자율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당화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정당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정당에서 판단하면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당화 문제 같은 것은 사당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당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정당 이미지, 정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정당 스스로가 점점 더 나은 모습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보여줄 텐데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이 좀 더 그런 자율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유직비나 아니면 사무원을 고용할 비용을 지원해준다 이런 거에는 조금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사당화에 대한 부분만큼은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방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당의 어떤 비용적인 측면은 자율적인 것에 맞춘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 공정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정당이 사당화가 되는 것까지도 자율적으로 좀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로 인해서 이미지가 악용되는 것을 걱정해서 사당화가 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해결책이, 다른 방향성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당화 문제 등에 대해서 보면은 이런 문제는 단순히 구시군당뿐만 아니라 중앙당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당협협의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선거관리사무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부 다 법을 통해서 중앙당 설치하지 마세요, 구시군당 설치하지 마세요, 당원협의회 설치하지 마세요라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정당이 법에 의해서 규제받는 것보다는 정당의 어떤 활동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스스로 정화되어가는 자정작용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중앙당 설치나 아니면 뭐 당원협의회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든 형태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닌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사실 정당의 의무이자 권리인 공천이라는 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과 시민이 무한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작동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좀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해결책을 함께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원론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시작이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 결국은 정당법을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 이 이야기인데, 어떤 방식으로 조금 개정을 해야 했으면 좋겠는지 저희도 조금 절충을 해서 같이 합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그 허용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항들이 가급적이면 언급이 되지 않을수록 더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의무가 아니라 설치 허용인 만큼 당원협의회 역시 사라질 수 없다는 점을 모든 분들이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닌, 그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저희도 좀 그런 측면에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합의를 지금 바라고 있는 우리 박준원 선수네요. 필요로 하는 어떤 구시 혹은 군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저도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이걸 뭐 강행 규정처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뭔가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선관위 개정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 역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당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스스로 지지율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안에는 투명성과 관련된 조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시군당 설치에 관한 논의가 저희 청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할 만큼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021년도 1월에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이런 개정안을 논의했고, 저희도 이런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 민주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의 의견이 수렴되는,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이제 방향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의 구시군당의 장점, 그리고 현재 당원협의회의 장점, 이 모든 것을 융합시킨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의 문제점은 조금 방지를 할 수 있는, 이제 저희가 계속 이런 토론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을 체감한다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을 한다면 민의 수렴에 아무래도 당원 협의회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시군당 설치 허용에 따른 부작용도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원 협의회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더 나은 민주주의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단순히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효과를 거둬낼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오늘 논의됐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포함한 개정이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날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더 많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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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굿.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했다면 그걸로 성공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민주적일 수 있게 청년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그래도 의견 차이는 조금 있던 것 같아요. 합의 토론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합의 토론은 아무래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다 다르고 근거 중에서도 더 가치를 두고 중점을 두는 근거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합의점을 도출해낸 것 같아서 저는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이제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태껏 좀 제 의견 위주로 고집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토론을 거치다 보면서 이제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저런 의견도 있구나. 그걸 하면 많은 의견들을 조화를 시켜서 가장 좋은 정책,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이 토론의 좀 저는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세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민성님께서 좀 이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다 추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을 한 2줄 정도로 요약해 주신 부분이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찬성과 반대는 어딜 가나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회색지대를 마련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김민성님께서 그 좀 절충안을 잘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대학생분들이지만 토론 경험이 많은 선수들답게 능수능란함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습 또한 능숙했습니다. 자, 구시군단 설치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앙정시로의 예속화 그리고 사당화 등 깊숙한 토론을 해준 우리 선수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 교수님 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선수들이 오늘 지구당의 이 순기능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좀 토론이 원만하게 합의 토론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정치권 계신 분들도 한 번쯤 오늘 토론을 정말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정치권이 현장과의 어떤 결합력을 좀 높이면서 또 지구당 부활에 부정적인 국민 시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국민 여론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 학생들이 해답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론은 결국 여론이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충하면서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가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음 화에서는 이 지방자치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방자치 그 활성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